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기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현섭 소장이라고 합니다. KC 변경에 따른 주요 도면 변경 사항 중 옥내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KC 주요 변경 내용 중 용어에 대한 변경이 많아 KC 원문이나 핸드북, 해설서 등을 볼 때 용어가 생소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읽히지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머릿속에 용어에 대한 정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선의 종류 중 아래 6가지 방법으로 가장 많이 시공하며 전선관 시스템, 애자공사,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케이블 공사는 기존에 시공하던 방식과 동일하나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은 커버를 개폐하여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고 케이블 덕팅 시스템은 이와 반대로 커버를 개폐할 수 없는 공사 방식을 말합니다. 다음은 도면 목록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 도면 목록은 단위세대, 주동등,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이 합본되어 보기가 어려웠지만 분리발주되어 계약되는 전기, 전기소방, 정보통신 도면을 구분하고 KC 설계 적용을 위한 도면의 구성 및 번호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전기는 EE, 전기소방은 EF, 정보통신은 ET로 표기하고 시설별 약언은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색 글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단위세대 전기는 EE-U-001, 통신은 ET-U-001 이렇게 표기를 하고 부대시설은 건축계호를 참조하여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으로 구분하여 도면 목록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세대입니다. 설계사별로 주기사항이 달라 꼭 필요한 주기사항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주기사항 명기로 현장에서 시공 누락되어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통 주기사항을 작성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사선과 흐리게 표기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위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 도면 공통사항입니다. 절연전선 허용전류 계산 방법입니다. KC 232.5.5 공사 조건에 보면 배선 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 부분에 허용전류로 결정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위세대 배선 경로를 살펴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주방 단열재 내 배관이 매립되는 경로가 생기므로 허용전류를 계산할 때는 가장 악조건인 공사 방법 A1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H는 절연전선 보존계수를 주의온도 40도를 적용해서 보존계수 0.91, 최대 회로는 한 회로를 기준으로 해서 1.0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세대 배관 배선 관련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내선 규정에 따른 접지선으로 표기를 했지만 KC 규정에 따른 보호도체로 표기해야 하며 절연전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1 공사 방법을 따라야 하며 IV 절연전선은 2.5 스키아가 20A 미만이므로 차단기 보호가 불가능하여 20A 이상의 HFIX 절연전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호도체 표기는 KC 규정에 따라 PE로 표기해야 하며 배관 규격은 예전의 내선 규정에 따라 내단 면적 32% 및 보존계수를 적용했지만 내선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배관 규격은 KSC-IC에 따라 내단 면적 3분의 1, 즉 33%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선 공사 방법입니다. KC 232.2 배선 설비 공사에 보면 이중천장 내에는 합성 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에는 내선 규정에 따라 천정반자가 30cm 이하일 경우 절연전선으로 시공하고 30cm 이상일 경우에만 케이블이나 배관을 설치해 시공했지만 변경된 KC 기준에 따라 합성 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림과 같이 케이블이나 일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으로 시공해야 하며 LH는 시공성을 고려해 케이블 설계로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성 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위세대 주기사항도
이중천정 내 조명 배선은 VV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명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량벽체 내 배관시설 공사 방법입니다. KC232.11.3에 보면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연성 마감재일 경우 절연전선을 난연성 CD 배관으로 공사가 가능하나 불연성 마감재가 아닐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제1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일반 석고를 기준으로 9.5T는 준불연, 12.5T 이상은 불연재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LH는 일반 석고 막감 9.5T 2장으로 시공해 12.5T 이상을 만족하므로 경량벽체를 불연성 마감재로 해석하여 절연전선을 난연성 CD 배관으로 시공하도록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석고 마감이 9.5T 한 장일 경우 준불연재이므로 제1종 금속재 가여 전선관을 사용해야 하고 일반 석고 마감이 9.5T 2장일 경우 불연재이므로 난연성 CD 배관으로 공사해도 무방합니다. 단위세대 분전반 결선도입니다. KC 기준에 따라 그림과 같이 상별 표기는 R, S, T, N에서 L1, L2, L3, N으로 변경되었으며 단상일 경우 L, N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종별 접지 삭제로 기존 개별 접지 표기인 E1, E2, E3 이런 표기들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주동 부분입니다. 단위세대 절연전선 허용전류에서 말씀드렸듯이 IV 절연전선이 HFIX로 변경되므로 시공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세대 내 배선도 HFIX로 변경했고 기존에는 케이블 단심 다심 기준을 50스퀘어 미만은 다심, 이상은 단심으로 시공했지만 KC 단심 허용전류표 기준에 따라 25스퀘어 미만은 다심, 이상은 단심으로 변경했습니다. 승강기 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식입니다. 기존에는 가속 전류를 고려하고 허용 전류는 공사 방법 비원 방식으로 계산하여 전력 간선 굵기를 산정했지만 승강기 가속 전류가 과하므로 승강기 제조업체 설계 전류를 조사하여 적절한 전류로 변경하고 절연전선 허용 전류는 공사 방법 A1 방식을 적용해 전력 간선 굵기를 산정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HFIX 절연전선 허용전류는 공사 방법 A1 방식의 세계부하 도체로 계산하면 되고 보존계수를 주위온도 40도 기준 0.91, 최대 해로는 한 해로 기준 1.0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전압 강화를 고려한 전력 간선 굵기 산정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전압 강화 계산식을 직류식으로 적용하고 세대 분전반에서 전기실까지 전압 강화를 합산하여 거리별에 따라 최대 전압 강화 7%대로 계산했지만 KC 기준에 따라 계산식은 교류식으로 적용하고 세대 기기부터 전기실까지 전압 강화를 합산하여 세대 부하는 조명 기준을 적용해 최대 6.5%, 공용 부하는 기타 기준을 적용해 최대 8.5%를 적용했습니다. 케이블 허용 전류를 계산할 때는 주위 온도에 대한 보정 계수와 케이블 트레이 최대 단수를 고려한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며 주위 온도는 40도 기준 보정 계수 0.91, 케이블 트레이는 최소 2단 9회로 기준 0.73을 적용해야 하며 케이블 트레이가 3단 이상으로 적용될 때는 그에 따른 보정 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표에 있는 허용 전류는 케이블 트레이 2단을 기준으로 작성한 허용 전류표이므로 반드시 최대 케이블 트레이 단수를 고려하여 허용 전류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력계통도에 접지도체 및 접지극을 표기했지만 도면 체계 변경에 따라 필레 및 접지 도면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주접지 단자함을
기준으로 도면 표기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배수펌프 배관을 수중 케이블 플렉시블로 표기했지만 KC 용어 및 기준에 따라 물기 있는 장소 배관은 비닐 피복 1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1층 승강기울 조명기구 배선 공사 방법입니다. 단위세대 천정 반잔의 배선 설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중 천정 내에는 합성 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고 1층은 천정고가 높으므로 시공성을 고려해 1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과 HFIX 절연 전선으로 시공하고 전등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비상등을 고려해 FR8 케이블로 적용했습니다. 기존 분전반에는 접지 단자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시설별 보호 도체가 많아지므로 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시공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 보호 도체를 도면에 표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부와 차단기는 메인 차단기 이상 시에도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메인 차단기 1차에 설치하였으나 내선 규정 폐지에 따라 차단기 삭제 조건이 없어졌으므로 각 부하 차단기는 메인 차단기 측에서 보호가 되도록 분전반 결선도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부분입니다. 부대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내기용 배관 표기 방식도 배수펌프 배관과 동일하게 기존에 사용했던 후렉시블 전선관 표기를 KC 용어인 비닐피복 제1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나 제1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주기사항도 동일하게 KC 기준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각종 개통도입니다. 앞서 도면 목록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는 부대시설 목록에 전기, 전기소방, 정보통신 도면이 합쳐져 있었지만 분리 발주되어 계약되는 전기, 전기소방, 정보통신 도면을 구분하기 위해 각 공종별로 도면을 분리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면은 기존의 전기, 전기소방, 전기통신이 합쳐진 도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전기 목록에는 전기 도면만 표기되어야 하고 전기소방, 정보통신 도면에는 관련 내용만 표기해야 합니다. 부대시설 분전반 결선도 중 MDF실 판넬도 주동 분전반 결선도와 동일하게 내선 규정 폐지에 따라 차단기 삭제 조건이 없어졌으므로 각 부하 차단기는 메인 차단기 측에서 보호가 되도록 분전반 결선도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지하주차장 레이스웨이 조명 접지 설비를 레이스웨이 조명이 붙어 있으므로 레이스웨이를 접지하고 조명관 보호 도체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KC 142.3.2에 보면 레이스웨이는 보호 도체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레이스웨이 조명관에도 보호 도체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조명 관련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지하주차장 통로 및 주차구역을 위주로 조명 배치를 했지만 KEC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라 항목에 보면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 설비를 설치할 것, 그리고 전기자동차 주유기 인근 조도는 40룩스 이상 확보를 해야 하므로 전기차 충전기 위치에는 조명이 추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옥내 설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여기까지이고 5개 설계 및 접지 시스템 변경사항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